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규방송 시간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연휴 중에 버핏에 깜짝 선물이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 와, 이제 언제 좋은 뉴스가 나오나 했는데 드디어 큰 선물이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유나이티드 헬스에 대한 주요 뉴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8월 중간 점검,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요, 연초 대비해서 나스닥 100 지수는 12.85%, S&P 500은 9.66%, 다우는 5.65%, 러셀 2000은 2.53% 올랐습니다. 그래서 역시 기술주는 건재하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2년이나 3년 전에 비교해보면 수익률이 그렇게 마음에는 안 듭니다. 하지만 4월로 돌아가 보면요, 이때 진짜로 겁내하지 말고 좀 공격적으로 샀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생기시죠. 자, 주가라는 게 꼭 지나고 나면 다 보이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요번에 사실은 또 이런 기회가 일반 주식에서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나이티드 헬스였죠. 오늘 구체적으로 그 상황 파악해보고 향후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46%나 급락했던 UNH. 저희들은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 주가가 쌉니다. 장기적으로 보실 때는 굉장히 밸류 헌팅의 기회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셔도 됩니다 하면서 특히 최근에 실적 발표 나오면서 또 과하게 밀렸었습니다. 가이던스가 되게 안 좋게 나왔죠.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싸다는 거는 지속됩니다. 사셔서 한 1년 정도만 기다리시면은 굉장히 큰 수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렌 버핏이 큰 선물을 안겨다 줬습니다.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광복절 휴일이었던 날 월스트리트를 좀 큰 뉴스가 뒤흔들었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에 대한 빅뉴스입니다. 버핏이 벅셔 해스웨이를 떠난다는 발표 후 벅셔 해스웨이 주식이 많이 내려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버핏의 시대는 저무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었죠. 이번 사건은 역시 버핏은 살아있네를 잘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워렌 버핏이 무려 2조 원을 투입해서 반토막난 UNH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졌죠. 그것도 4월에서 6월 사이에 샀다는 것인데요. 와, 여러분, 저희가 산 시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도 워렌 버핏만큼 주식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티커는 UNH인데요. 올해 들어 46% 폭락했다가 버핏 매수 소식이 나온 직후 시간외에서 10% 급등했고 금요일 장중에 이 상승세를 지켰습니다. 과연 이게 진짜 바닥 신호일까요? 혹은 또 다른 함정일까요? 오늘 철저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팩트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 2분기 벅셔 해스웨이가 매수한 UNH는 약 500만 주, 즉 금액으로 15.7억 달러인데요. 하나로 따지면 한 2조 원 가까운 돈이죠.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요, 이번 분기 벅셔의 신규 투자 중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UNH는 워렌 버핏이 2006년에서 2009년 사이에 보유를 했다가 팔았고 이후 약 15년 만에 처음 매수를 한 거라고 하는데요. 버핏은 이미 다양한 보험사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보험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투자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버핏이 유나이티드 헬스 보험사를 샀다는 것은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했다는 것이고요. 버핏의 스타일대로 반영을 하자면 충분히 싸다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발표 직후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UNH 주가가 271불 선에 있다가 300달러로 무려 10%나 급등을 했고요. 금요일 장중 310불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 310불은요, 저희가 10일 전에 유나이티드 헬스 추천드릴 때 저희 예상으로는 통상적인 확률로 볼 때 1년 내에는 310불까지는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10일 만에 가버린 거죠. 저희가 피그마 말씀드릴 때도 피그마는 5년 뒤에는 애널리스트 예상으로는 한 140불에서 190불 정도 갈 수 있습니다 했는데 그게 이틀 만에 가버렸었죠. 와, 저희가 향후 주가는 굉장히 잘 보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그래프 분석도 해드릴 텐데요. 그걸 보시면은요, 금요일 장중 310불을 찍은 거는요, 우리 AVWAP선이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AVWAP선 저항에 딱 부딪히는 자리였습니다. 다시 한번 AVWAP선의 효용성을 볼 수 있는 현장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10일에 유나이티드 헬스라는 제목 영상 올린 거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또 AV 합선에 관련된 영상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AV 합선에 대한 복습,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에 대한 복습 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는 전형적인 버핏 효과를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월가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의료보험 섹터 전반에 대해서 약간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UNH가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미국 최대 의료보험 및 의료 서비스 기업입니다. 10일 전 영상 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영상 다시 보시면은 유나이티드 헬스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기업이 왜 6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46%나 폭락을 했을까요? 크게 4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지난 영상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로 보면 얼마나 충격적인지 더 명확해집니다. 이것 또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럼 버핏은 무엇을 보고 산 것일까요? 저는 3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본질 가치는 건재하다. 즉 매출 4천억 달러, 현금으로 330억 달러라는 캐시머신이 흔들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특히 미국 헬스케어 시장에서의 지배적 위치는 그대로이라는 것입니다. 버핏은 평생 보험업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버핏이 투자했다? 무조건 따라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핏보다 싸게 산 듯합니다. 우리가 버핏을 앞서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저가에 있다고 10일 전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흐름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 영상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제 의견에 동조해 주셨습니다. 그분들 모두 워렌 버핏의 투자 해안을 가지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둘째는 일시적인 충격이냐 장기적인 경쟁력의 손실이냐, 이런 싸움이었는데요. 즉 의료비용의 급등이나 사이버 공격은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지만 UNH의 네트워크 효과나 시장 지배력은 그대로라는 판단이 옳았던 것입니다. 즉 일시적인 충격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이던스를 하향한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최소 16달러로 대폭 보수적으로 봤지만 이 향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실적 분기에서는 이보다 조금 더 좋아져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영진들이 굉장히 잘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만으로는요, 버핏은 바닥을 사지 않습니다. 시간을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포트에 5% 정도는 가져가셔도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나이티드 헬스의 투자 핵심은요, 기다림의 시간인 바로 그 자체인 것입니다. 사실은 펀더멘탈을 더 자세히 들여보는 게 순서이지만 이 또한 10일 동안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바뀐 게 없습니다. 10일 전에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다시 영상 참조하시면 되시고요. 단지 바뀐 건 뭐냐? 워렌 버핏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와, 이 주식은 진짜 쌌구나. 그래서 바로 갭으로 10% 이상 상승을 한 겁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보통 살 때는요, 적정 가격에 한 15% 내지 25% 정도는 쌌을 때 산다는 얘기들이 많았죠. 그렇게 보면 지금 워렌 버핏은 지금 가격이 아니라 한 2달 전, 3달 전 가격에 산 겁니다. 그게 한 300불 수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는 올랐고, 워렌 버핏이 만약 이 가격에 샀다고 하면 사실은 주가는 여기서 25%에서 30%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300불에서 30% 오른다? 그게 400불입니다. 그래서 와, 이제는 앞으로는 좀 좋게 봐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시장에 많이 흡수가 됐을 것입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앞으로의 주가입니다. 그럼 향후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는 제일 안 좋은 케이스, 베어 케이스입니다. 즉 비용이 계속 압력을 받고 2025년 내내 그런 비용 압력이 지속이 되고 EPS가 16에서 17달러 선밖에는 유지를 못한다. 그리고 멀티플도 15에서 17배 선에서 그냥 머물러 있다. 이렇게 되면 주가는 240불에서 290달러, 즉 지금보다도 더 낮은 수준 혹은 지난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수준에 머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베이스 케이스인데요. 이게 확률이 가장 높은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290에서 350달러 선, 즉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간 선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 비용 구조가 점점 개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EPS는 17불에서 18불 50센트 가량으로 조금 올라가고 멀티플도 17배에서 한 19배 정도로 복원이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주가는 한 지금보다 높은 수준 350불 선까지는 보고 있겠다 하는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대하는 불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는 뭐냐? 비용 구조가 확실하게 개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EPS가 18불 50대에서 20달러 선까지 육박을 하고 멀티플도 한 20배 정도로 가는 거죠. 이게 사실은 기존의 멀티플이었습니다. 이 경우 정상화 프리미엄까지 복합적으로 반영을 한다면 충분히 400불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거는요. MLR, 의료 이용률이 과연 어떻게 진전이 되느냐 하는 게 이 멀티플 복원의 열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주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계산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케이스에서는요. 16불의 EPS, 그 다음에 15배의 멀티플, 이걸 두 개 곱하면 240불 정도가 나오고요. 17불의 EPS와 17배의 멀티플을 곱하면 290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한 베어 케이스, 안 좋은 케이스는 240불에서 290불이다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확률이 제일 높은 베이스 케이스는 17불의 EPS에 17불의 멀티플, 이거를 곱하게 되면 290불이 나오고, 상단은 18불 50센의 EPS와 19불의 멀티플, 즉 퍼 멀티플을 곱하게 되면 350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가가 된 거고요. 불 케이스의 경우에는 가장 높게 생각하는 EPS가 20불입니다. 주당. 그리고 멀티플은 퍼가 20배까지도 갈 수 있다 하면 두 개를 곱하면 400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고가 400불이 이렇게 해서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 300불은 어디에 와 있느냐? 베이스 케이스의 하단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주가가 높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EPS가 좋아져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뭐가 있느냐? 이런 멀티플. 즉 멀티플이라는 건 시장의 프리미엄입니다. 손익에 대한 시장의 프리미엄이 점점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버핏이 투자했다는 것은 시장의 멀티플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여력을 충분히 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UNH의 과거 5년 평균 퍼가 18에서 20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충분히 많이 오를 수도 있다. 단 어떻게? 즉 비용 구조가 회복돼서 순이익이 늘어야 된다 하는 조건을 맞추면 앞으로 UNH는 다시 한번 예전 영화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체크해야 될까요? 네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MLR, 의료 이용률 추이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내린 이유는 의료 이용률이 86.5%에서 87.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즉 100불을 벌면 86.5불을 비용으로 지출했다가 87.5불을 보험사들한테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남기는 돈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졌는데 이게 한 85불 선까지 줄어든다 하면은 그거는 대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보셔야 된다 하고, 그다음에 제약에서도 마진을 많이 이제 먹고 있었는데 그게 그런 규제 때문에 지금 마진이 많이 줄어든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규제 환경에서도 이런 마진이 유지가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체인지 헬스케어 관련해 가지고 사이버 공격 이후에 굉장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담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은 지금까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주 환원, 즉 배당도 계속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식도 계속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지켜보면 결국은 유나이티드 헬스가 탄탄한 기업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버핏은 바닥을 사지 않습니다. 시간을 삽니다. 이런 UNH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트레이드가 아닌 구조적 가치 투자의 시작인 것입니다. 일시적 비용 충격과 규제 압박으로 인해서 본질 가치가 현저히 과매도돼 있다.
하게 되면 일단은 싸게 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워렌 버핏은 그것을 기회로 본 것입니다. 의료 지출 비용과 구조 정상화는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후반기까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앞으로 1년이 중요합니다. 이번 급등은 시작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멀티플 회복 시그널에 집중해야 합니다. 즉, 회사의 프리미엄이 높아진다? 그럼 주가는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EPS가 좋아진다?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앞으로 2025년 Q3 실적 발표가 10월 중순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베스터 데이가 11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6년 가이던스 발표가 12월 초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힌트를 줄 것입니다.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되고요. 이 일정을 저희 엑스텐과 함께 추적을 해보시죠. 엑스텐은 지속적으로 UNH를 팔로우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들 같이 지켜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힛맵을 한번 보시는데요. 이 연초 대비해서 보여주는 수익률 힛맵입니다. 보시면 대형주들 위주로 참 많이 올라 있구나. 맥세븐 중에서는 애플과 테슬라 빼면은 다 올랐네. 엔비디아 32%, 마이크로소프트 22%. 근데 애플이 지난주부터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6.97%나 아직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라고? 테슬라가 15%나 아직도 마이너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8월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게 안 오른 것들이 좀 연말을 가면서 쫓아갈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저는 테슬라를 많이 보고 있는 이유가요. 테슬라는 자율주행에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 이슈들이 별로 올라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식이라는 기대감이잖아요. 작년 연말에 테슬라가 어마어마한 기대를 가지고 올라왔듯이 올 연말도 테슬라가 좀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테슬라는 저는 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까요? 그다음에 애플도 상당히 좋은 이제 루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연초 대비해서는 이게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아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 가지고 테슬라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힛맷을 보시면서 그러면 앞으로 뭐를 투자를 해야 될지 하는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 2주간의 성적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초에 저는 말씀드린 게 기존에 올랐던 것들은 좀 쉬어갈 것 같고 안 올랐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요? 하는 제안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게 좀 맞아 들었습니다.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지수보다도 못했고요. 엔비디아가 뭐 3.87 지수만큼 올랐습니다. 그런데 메타도 지수만큼 올랐지만 아마존, 구글, 테슬라, 애플 다 제가 2주 동안 기업 분석도 해드렸고 주가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던 그런 주식들이고요. 저희 포트에선 직접 다들 요것들을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기분이고 저는 연말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추가했던 나녹스 3.91% 지금 2주 동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주가가 빠졌다 올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은 우리가 번 돈으로 투자한 거니까 1년에서 1년 반, 2년, 3년은 지켜본다 하는 그냥 주가범으로서 기쁘고 하는 그런 종목으로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했던 포트는 뭐 잘 그동안 업데이트를 안 해드렸는데요. 이제 2달 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8월이 좀 넘어가게 되면 9월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매매가 섞인 운영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 방송한 지 한 2달 많이 되어 왔습니다만 그동안 제 색깔도 좀 더 알려드려야 되고 제가 하고자 하는 바도 알려드리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이것저것 말씀드렸고 엑스텐도 한번 엑스텐 마진 전략도 말씀드렸고 근데 앞으로 말씀 못 드린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투자와 트레이딩 이거를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근데 저는 확실하게 트레이더입니다. 투자자는 아닙니다. 투자자? 그럼 워렌 버핏이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아마 내일 아니면 모레쯤에 또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제 트레이더다. 트레이더는 갖춰야 될 요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보고 투자를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계좌를 새로 개설을 하시고 투자를 하실 때는요. 굉장히 급하세요. 그래서 저는 2달 반 전에 10만 불 계좌를 터서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최대 갔던 게 70%까지 투자를 했었고 지금은 30%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X10 계좌 10만 불짜리 시작을 했는데요. 거의 2달 반 전에 시작을 했어요. 2025년 6월 3일 저희가 처음 이제 개국을 할 때 이제 시작을 했고 지금 8월 15일입니다. 2달 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좌는 10만 5,800불 정도 플러스가 났어요. 그다음에 현금은 68% 정도 아직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금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 계속 시장은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기반 안에서 좀 주식을 아주 서서히 사고 있는 와중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개설에서는 저의 색깔 그리고 투자 철학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바람에 제가 처음에 한 70% 정도 맥세븐 종목 플러스 팔란티어하고 아이언큐 그 다음에 UNH 이렇게 세 개를 추가해서 10종목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이앤홀드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7월 정확하게 6월 28일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더 트레이딩이나 종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일단은 모든 거를 청산을 하고 새로 이제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7월 8일까지인가는 매매를 안 했었습니다. 이때 한 열흘 정도 쉬었고요. 그때 이제 또 지수가 올라갔죠. 그 전까지는 지수보다 앞서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해서 아주 서서히 포지션을 지키기 시작했죠. 여러분들한테 진짜로 운영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시작을 했고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왔고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빠지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와서 이제 트레이딩 하는 거 보셨고 이제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어떻게 사야 되는 것 좀 많이들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수상으로는 6월 초에 시작했을 때보다는 지수가 8.66%나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저희 포트는 5.82% 올라와 있습니다. 지수보다는 한 2.5% 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 구간에서는 저희가 한 30% 정도밖에 주식을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100% 다 실었으면 3배 정도 잘했겠죠. 지수보다 앞서 있겠죠. 그리고 8월 달에 보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매매도 했잖아요. 뭐 X10 안전마진 전략도 했고 뭐 코어 위브도 투자했고 서클도 했고 피그마도 들어갔고 지금 트레이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수보다 훨씬 잘했습니다. 요건 30% 돈 가지고 지수보다 훨씬 잘한 겁니다. 그럼 100% 돈 가지고 했다? 그럼 여기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시장의 뷰를 가지셔야 된다. 좀 위험할 것 같다, 위험할 것 같다. 그러면 쉬고 완전히 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매매할 건 하셔야죠.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어야죠. 그럴 때는 한 30%에서 50% 주식을 가지고 계시고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장 빠지면 급락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더 사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주가는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실제로 운영을 한 거고 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사세요 저거 파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사시고 이렇게 파시고 빠졌을 때는 어떻게 관리하시고 오를 때는 어떻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 UNH처럼 이렇게 가끔 중소박도 납니다. 이런 거를 직접 같이 경험하면서 앞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개월 발동안의 성적표입니다. 지금 현재 맥스 포지션이 한 종목당 7% 정도가 맥스였습니다. 7% 정도고 여러분 보셨겠죠? 뭐 2% 사고 3% 사고 5% 되고 7% 되면 또 2% 팔고 하는 건 이제 계속 봐와셨을 거예요. 과거 영상 보시면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2달 반 동안 15종목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2종목이 수익이 나고 있고 이건 팔아서 수익도 있지만 이거는 지금 현재 평가 수익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평가 손실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3종목이 현재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보시면 평균 수익은 12%가 엔비디아가 제일 많이 났고요. 그 다음에 3% 정도 난 게 이제 아이언큐 3% 정도 나서 지금 포지션에 없습니다. 다 3% 나고 팔았었고 그래서 이거 평균을 내보면 평균 종목당 6.5% 수익을 내고 있고요. 손실 난 거는요. 평균 종목은 2.96%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손익비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먹고 적게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6.5, 2.96 하면 손익비가 2.2배 나오지만 정확하게 한 2배 정도 나온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뭘 한 거냐? 수익 나는 건 2배나 있고 손실 나는 거는 1배나 있다. 즉 리스크에 대비해서 2배를 벌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승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승률을 따져보면 한 80% 정도 나옵니다. 뭐 시장이 좋았으니까 계속 올랐으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잘한 건 없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승률은요. 장이 안 좋을 때는 40%까지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충은 55%, 58% 정도 장기간 승률이 나오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 대신 뭘 해야 되느냐? 평균 손익비를 많이 올려야 됩니다. 저는 기대하는 게
평소 때 한 2.5배 나온다? 이거는 초대박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앞으로 이제 저도 트레이딩을 많이 할 텐데 그때 한 배에서 1.5배가 저의 단기적인 목표고 한 2배에서 2.5배 간다? 그럼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고 이런 것도 앞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통해서 천천히 가실 거예요. 아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6월 달에 처음 시작할 때 뭐 승률 말씀드렸고 손익비 말씀드렸고 뭐 매년 얼마 수익을 내야 됩니다. 복리적으로 보면 어떻습니다 하는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때 말씀드렸어도 저기 무슨 얘기 하실 건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승률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 그다음에 손익비가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조금씩 느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저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이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현금은 빼고 주식 한 35%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분석한 겁니다. 보시면 저 가장 포션이 많은 게 주식 비중 중에서 애플이 22% 포션 가지고 있고 테슬라가 22%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테슬라 굉장히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고 전체 자산의 15%까지 실을 겁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한 반 정도 실려 있는 상태고요. 애플 22% 실려 있고 구글, 유나이티드 헬스 있고 쭉 내려가서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지금 2% 정도 전체 주식에선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충 모든 주식들이 제가 바라던 거에 한 반 정도 혹은 한 30% 정도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장이 빠질 때 더 실을 거고 아마 장이 안 빠진다? 그럼 지속적으로 새로운 종목을 실고 그 다음에 포션을 늘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자, 지금은 10개의 자산이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 위브는 따로 계좌를 틀어서 했고 지금 현재는 피그마도 따로 계좌를 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합친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 40% 정도는 주식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따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좌를 따로 튼 거고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장기 보유 종목 그다음에 매매 종목 이렇게 좀 분류를 하실 거면은요 계좌를 따로 떠서 운영하신 것도 굉장히 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섹터별로 보면 저희가 테크놀로지 섹터가 가장 포션이 크고요. 그다음에 뭐 이것도 일렉트로닉 테크놀로지는 똑같죠. 텍 섹터가 한 50%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컨슈머 듀러블은 22불 이렇게 큰 이유는 이게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맥세븐 종목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헬스 서비스는 이번에 UNH 실은 거고요. 그다음에 리테일 트레이드는 이거는 아마존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존이 이제 실려 있는 거고. 그다음에 헬스 테크놀로지는 요번에 실은 거 있죠. 나녹스. 이게 이제 헬스 관련 기기죠. 그래서 이제 실려 있는 거지. 대부분은 지금 현재 텍 섹터 맥세븐에 집중이 돼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까지는 저는 이런 맥세븐이 장을 주도하는 시장 장세였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다른 종목들을 막 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볼 때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더스트리얼 섹터, 지금 산업 섹터, 즉 무슨 토목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놓친 감이 있어서 사실은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서 제가 최근에 건설주를 하나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서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거의 편입을 시켜야 되겠다는 결론은 왔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좋은 주식은요 더 오르는 게 좋은 주식이라서 한번 판단을 해보고 고민 해보고 주중이나 한번 주말 지나서 자 그거는 편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종목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종목 다변화는 해야 되겠다. 왜 주가가 그렇게 지금처럼 똑같은 모양으로는 안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전략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목도 훨씬 더 늘리고요. 근데 사실 종목을 늘린다는 게 저는 좀 고민이 되는 게 지금 현재 10개 종목 저희가 다양한 전략으로 지금 매수 주문도 나가 있고 매도 주문도 나가 있습니다. 이거 다 팔로우하기 되게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합적으로 10개 종목에 대해서 쭉 분석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충분히 유나이티드 헬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운용했던 포트폴리오의 이 성과 이런 걸로도 충분하다 해서 내일 지금 저희가 포트에 가지고 있는 10개 종목에 대해서 요 10개 종목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그래프도 분석해보고 앞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전략이 이렇습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꼭 주식이라는 건요. 투자하실 때는
100%다 투자해서 주식을 가질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편치 않으면 투자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편할 때 풀포를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풀포를 주기 위해서는 계속 수익이 나면서 그 수익을 기반으로 자꾸 풀포를 가지셔야지, 처음에 시작하실 때부터 풀 하시게 되면은요, 나중에 총알이 다 떨어져서 사실은 좋은 기회가 나올 때도 그거를 획득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리고자 했던 거는 뭐냐, 주식은요 쌀 때가 옵니다. 쌀 때 사도 됩니다. 그리고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한 480불서부터 살 겁니다 하면서 20일 이동평선 계속 쫓아온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마 월요일 날 체결이 될 겁니다. 지금 뭐 419불이 20일 2평이 올라왔는데 거기 딱 근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제가 세워놓은 전략대로 그렇게 사면 됩니다. 물론 480불에 샀으면은 뭐 한 7, 8% 수익이 났겠죠. 하지만 다른 데서 수익 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했던 전략 고수하시면서 가시는 게, 결국은 그런 전략이 잘못됐다 싶으면 다음번에는 또 그 전략을 수정해서 집행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좋은 주식들은 많습니다. 미국에는 7,000개 넘는 종목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주식들 언제든지 다 사실 수 있고요, 언제든지 다 파실 수 있습니다. 즉 투자할 건 많고, 근데 단 뭐냐, 분석을 못해서 못 산다, 좋은 종목이 뭔지 못해서 못 산다? 아닙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어떤 구조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내가 판단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될 것 같아, 저렇게 될 것 같아, 다 예상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주식이 다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가겠다 해서 꼭지 잡으셨는데 벌써 5% 정도 고점에서 빠져 있잖아요. 잘못한 건가요? 좋은 주식입니다. 단지 주가가 그렇게 발현을 안 했을 뿐인 것이죠. 근데 그 생각이 옳을 수 있습니다. 왜? 연말에 대해서 지금보다 30% 위에 끝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회사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 먼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구나. 주가가 와 있으면 뭐냐? 시장의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는 거고, 시장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높이 있는 주식들은 시대의 기대치를 반영했기 때문에 더 올라 있는 거고요. UNA처럼 그동안 시장에 불안이 반영되어 있는 거는 기대치보다 훨씬 더 내려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저평가된 종목을 사면서 마음고생을 좀 해야 되냐? 혹은 지금 적정한 주가를 가지고 있는 주식을 사서 시장의 기대치와 같이 가야 되냐? 혹은 더 높은 주식을 과연 비싼 값에 사야 되냐 하는 생각의 반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식은요, 좋은 주식 많습니다. 그렇지만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야만 수익이 많이 나시는 거예요. 투자의 목적은 결국은 수익이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내일은 종목 분석 상세하게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모레 시간에는 투자는 트레이딩이다, 트레이딩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못 하시는 이유는 심리적인 요인이 큽니다 하면서 심리에 대한 말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자, 한 주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